자, 오늘은 잠투정이 심한 아이 있어요. 요 아이 케이스는 32개월 된 남자인데요. 먹는 거 자는 게 좀 예민한 아이예요. 이게 좀 예민한 아이는 참 힘들게 커. 왜냐면 예민한 아이들이 잠투세가 많거든. 그래서 저녁 8시면 자고 아침 6시에는 일어난대요. 근데 문제는 7번씩 일어나요, 밤에. 근데 밤에 일어나 다시 재울 때는 800에 해야 되고, 최초 잠들 때는 업어서 재워서 이렇게 뉘어놔야 돼. 나 이런 케이스는 그 왜 업어서 시작을 했느냐. 업고 시작하면 평생 그렇게, 그러니까 평생은 아니지만 얘 좀 나이 들을 때까지는 업고 재우고, 그럼 엄마 저녁 때 엄마도 피곤하잖아. 애당초 누워서 등을 도닥거려 주다가 등에다가 이렇게 쿠션을 대주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업어서 또 어떤 엄마 이렇게 흔드는 집이 있어요. 그 굉장히 피차 시작이 어렵게 시작한 거다. 그래서 이제 7번 깰 때 800에 해서 또 다시 재워야 되고, 최초 재울 때는 등에다 업고 재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들어서 상담이 왔으면서 이런 상태로 지금 이제 그냥 어린이집 보내면 어때요? 물론 어린이집 가서 낮잠 시간 있지만 거기서도 또 이런 집은 또 낮잠 시간 오래 재우지 마세요. 밤에 앉아야 또 이러고 연락이 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애들이 일이 낮에 밤에 이렇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기본적인 거는 애들인 경우 요 또래 애들은 일단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놀고 잘 자야 돼.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돼요. 요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애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근데 이게 일단 잘 먹지 않은 애는 잘 놀지 않고 잘 자지도 않아. 그래서 낮에도 걱정, 놀 때도 걱정, 잘 때도 걱정.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걸 잘 하려면은 이게 생활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잠투성부터 얘기를 한다니까. 일단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족이 잠자는 시간이 더 똑같은 게 좋아요. 그럼 8시에 우리가 어떻게 자요? 그러니까 좀 요거를 뭐 9시에 다 같이 잔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이제 저한테 많이 상담 오는 집은, 엄마 아빠가 야행성인 집은요, 애들을 8시부터 재워요. 그래서 이제 방에다 놓고 문을 싹 닫고 거실에서 불 켜고 TV 보고 웃으면서 이러면 애가 숙면 못 합니다. 대부분 1시간 뒤에 깨서 울고 그러면 애도 나와서 이제 거실에 있고, 이렇게 되면서 사이클이 이제 엉망이 되는데, 좀 다 같이 9시부터는 커튼 치고 텔레비도 안 보고 다 자는 분위기로 해야 애가 이제 불빛도 없으면서 소리가 안 나면서 숙면이라는 걸 하죠. 지금도 이제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는 10시에 자고 4시에 깨라. 10시, 4시는 반드시 자야지 뇌가 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인 경우는 더 예민하죠. 애들은, 신생아들은 또 많이 자잖아요. 그 자면서 크면서 자면서 뇌가 쉬면서 청소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시작부터가 아닌 집 애들은 이게 자라면서도 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자는 시간은 좀 엄마 아빠 통일해서 같이 다 자는 걸로 해야 애가 이제 숙면을 습관화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집은 식사 전에 목욕을 좀 많이 해라. 목욕놀이 하면 좀 에너지가 많이 탈진돼요. 그러면 탈진되면 뭐하지? 먹죠. 그래서 배불리 먹고 나면 먹으면서 졸아요. 되게 애들 하는 짓이 그래. 그래서 저 상담에서 이게 안 잔다 그러면 식사 전에 일단 물놀이를 30분 말고 한 40분 정도, 50분 충분히 하면 애들이 거의 졸다시피 하면서 먹고, 배불리 먹으면 바로 내쳐자게 해라. 근데 이게 습관화되면 나중에 또 이빨도 안 좋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자는 습관이 이제 생기면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어느 습관이 될 때는 이런 방법도 방법이다. 어차피 그 치아는 다 뽑힐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걸리는 얘기는, 그래서 얼른 어린이집 보내겠다. 이런 거는 사실은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린이집에서 또 새고 다 마찬가지라, 저는 이렇게 빨리 일찍 보내는 것보다는 만 4세까지는 엄마와 함께 엄마를 느끼면서, 이게 민감한 아이니까, 예민한 아이니까 어느 정도 예민한 걸 엄마가 잘 도닥거려 주고 잘 이렇게 돌봐줘야지 애가 성품이 좋아지지 않느냐. 또 예민한 애를 잘 다루면서 엄마됨도 엄마가 배우게 돼요. 요새 제가 좀 답답한 건, 너무 일찍 어린이집을 보내니까
그 엄마됨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지만 이 정신과 의사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정신과를 이제 가는 엄마들 36세 이후에 이제 정신과도 가면 이런 얘기할 때 제일 의사가 답답하대. 얘가 저녁에 잘 때 이런 일 해요. 그러면 하나도 모른대요. 그럼 낮에는 이래요. 그러면 하나도 모른대.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요. 이러고 핸드폰하고 아줌마 우리 애가 그런 적 있어요? 그러면 아줌마도 모른다고? 선생님 우리 아줌마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애에 대한 주인이 거의 없는 거야. 아무도 관찰도 안 하고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래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해야 되는데 아는 자 아무도 없어요. 난 이거는 엄마됨에 대한 그 기본 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빨리 어린이집 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애랑 같이 오래 있으면서 엄마됨도 배우고 엄마의 스킬도 배우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경험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배우려면 애를 빨리 보내는 건 방법이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민한 아이는 한 만 4세까지는 엄마랑 같이 지내는 게 훨씬 그 예우가 좋다. 그 이후의 발달이 순조롭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엄마가 애랑 있을 때 엄마됨도 배우고 애는 엄마의 사랑을 그래도 듬뿍 받는다. 물론 어린이집 가도 사랑을 받지만 어린이집은 뭐죠? 1대 다수지요. 지금 엄마는 1대 1이잖아. 그래서 엄마가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애를 통해서 엄마됨을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요 기간을 좀 늘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 책에 이제 좀 바른 생활 습관을 하기 위한 조언을 한 3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뭐 어렸을 때 생활 습관이 그냥 이렇게 알게 모르게 배워지는 건데 뭐 법이 있나? 제가 굳이 쓰자면 첫 번째, 애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자. 예를 들어 세수도 혼자 하게끔 하고 옷 입는 것도 물론 처음부터 잘 안 되지만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하게 하는 게 더 좋죠. 저 몬테소리는 우리가 다 자가교육 된다. 납두면 다 한다. 그래서 그 몬테소리 그 비디오에서 보니까 애가 칫솔질 할 때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놓고 고개를 흔드는 애를 봤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죠. 뭐 이렇게도 하고 고개를 흔들어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칫솔질만 하는 걸 알게 된다. 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빨은 고개를 흔드는 것보다 이렇게 흔드는 게 더 이게 효율적이다는 걸 애도 해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안 가르쳐줘도 오토 에듀케이션, 자가교육이 되니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자. 이게 이제 몬테소리도 얘기했고 저도 적극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굉장히 인내를 갖고 봐야 돼요. 혼자 세수할 때 굉장히 오래 해요. 더 많이 흘리고 힘들어. 옷 입기도 마찬가지고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디 나갈 때 애들은 옷을 전부 늘어나죠. 속 팬티, 속바지, 겉바지, 양말, 옷도 이제 이렇게 좀 입은 다음에 엄마 이제 마지막 화장할 때까지 애는 가서 이제 신발 먼저 오른쪽 왼쪽 이렇게. 왜?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 안배를 하면서 애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생활 습관을 기르는 거다. 이게 바쁜 엄마는 엄마가 다 해줍니다. 그러면 애가 끝까지 신발은 엄마가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사태가 생기면 그 결정적 시기를 놓친 게 되죠. 2번째는 아이의 생각이나 마음을 말로 표현하게 한다. 예를 들어 이빨 잘 닦다가요 어느 날 너무너무 안 닦으려고 해요. 나 이런 질문도 너무 많이 받아. 우리 애 너무너무 말 잘 듣고 잘하는데요 가끔씩요 저녁에 이빨을 안 닦고 잔대요. 난 이럴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너무 속상해. 그러고 막 그런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어쩌다 한번 안 닦아도 사실 큰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봐주셔도 돼요. 근데 자꾸 봐주다가 습관이 될 것 같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 너는 오늘 너무 졸렸고 이빨 닦기가 싫구나. 그래서 안 하고 싶어. 오케이, 오늘은 봐줄 텐데 아마 이빨 안에 있는 벌레들이 밤새 이렇게 이만큼 컸을지 모르니까 내일 아침에는 2배로 치카치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2배 엄마랑 같이 할까? 그럼 일단 자는 맛에 네 그러죠. 그럼 재우고 내일 아침에 좀 더 공들여서 더 하면 됩니다. 그러다 습관된다. 그렇지 않아요. 365일에 한 닷새 그런 걸로 습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지 말고 유도리 있게 하지만 애 마음과 생각을 좀 읽어준다. 그래서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너무너무 치카치카 하기 싫은 날 있으면 안 해도 된다. 그거를 애 말로
마음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엄마가 상호작용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그런 좋은 습관 지도는 식사 때 식사 습관 가르쳐 줘야 되죠. 세수할 때 세수 습관, 잠옷 입을 때 잠옷 습관, 이렇게 때때로 생활 습관을 그때그때 해주다 보면 애가 자기도 모르게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인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점 분리수거도 큰애는 플라스틱만, 둘째는 뭐만 이렇게 해갖고 너무 분리수거도 집에 아주 이쁜 통에 이렇게 잘 넣어서 하고, 또 식탁 차리기도 누구는 수저 넣고 누구는 뭐 넣고 누구는 반찬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집집마다 아주 이렇게 잘하는 집은 제대로 참 키운다 싶고, 질서 지키기도 배워야 되죠. 파란 불에는 어떻게 하고 빨간 불에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 좋은 습관 지도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고, 해볼 수 있는 게 많이 주고, 그리고 애 말과 생각을 말로 표현하게 하면 이런 좋은 습관 지도는 어려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체득되어진다. 그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죠.